엄마, 더 이상 지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동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라니? 엄마가 손주 안부 물어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나도 며느리 목소리 들을 자격도 없는 거야? 몰라요. 지영이가 엄마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는 게 싫다는데 그냥 우릴 이해해주면 안 돼요? 왜 자꾸 귀찮게 해요? 귀찮게. 내가 내 손주 궁금해하는 게 귀찮은 일이야? 그냥 앞으로 지영이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요. 동현아, 무슨 일이 생겨도라고?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걸레질하고 허리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일해왔는데. 아휴, 또 그런 소리 하시네.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지영이 말 잘 들으세요. 저 이런 일로 엄마하고 멀어지기 싫거든요. 안녕하세요. 황금별곡 채널입니다. 방금 들은 대화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며느리 편을 드는데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은희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세고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평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25년 동안 제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요. 큰딸, 둘째 아들, 막내 동현이까지 셋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하늘이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막내 동현이는 제가 가장 아꼈던 아들이에요. 늦둥이라서 그런지 더 애틋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아 있으면 우리 동현이 대학 보내야지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 아이가 커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예쁜 며느리감도 데려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며느리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동현이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런데 지영이가 조용하게 하고 싶어 해서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기뻤어요. 막내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설레던지. 그래서 바로 말했죠. 그래, 좋다. 엄마가 혼수도 준비해주고 신혼집도 도와줄게. 그런데 동현이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그냥 축의금만 주시면 돼요. 다른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뭔 소리야? 엄마가 혼수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불이며 그릇이며 다 사줘야지. 아니에요. 지영이가 자기 취향대로 하고 싶어 해요. 엄마가 사주시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부담스럽다니요. 보통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영이를 처음 만난 건 결혼식 2달 전이었어요. 동현이가 엄마, 제 여자친구 소개해드릴게요 라면서 집에 데려왔거든요. 첫 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인사는 정중하게 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미소는 지었지만 진짜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우리 동현이가 예쁜 사람 데려왔네. 앞으로 잘해보자. 제가 따뜻하게 말했는데도 지영이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동현이만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저를 피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을 같이 먹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을 성의 없게 하고 동현이한테만 말을 걸더라고요. 첫 만남이니까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세 번째 만났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저한테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갔는데, 지영이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영아,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네, 감사합니다. 딱 그뿐이었어요. 다른 말은 하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끔은 안부 물어보고 그래야지. 필요할 때만 연락드릴게요.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지영이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지영이는 계속 동현이 옆에만 붙어 있고, 저하고는 말도 별로 안 하려고 했어요. 첫날이니까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동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혼여행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며느리는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싶어서요. 동현아, 신혼여행 재미있었어. 지영이는 어때? 네,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동현이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지영이가 그러는데 앞으로 지영이한테는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해달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지영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전화 받는 것도 어색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며느리 목소리도 못 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할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안부 인사도 하고 명절에는 먼저 연락도 하던데 우리 지영이는 왜 이럴까?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동현이를 통해서만 지영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답답했지만 참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현이가 전화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엄마,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어머나, 정말이야? 몇 개월 됐어? 지금 3개월 됐어요. 그럼 지영이 몸조리 잘해야겠네.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보약도 지어줄게. 그런데 동현이가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영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임신한 며느리를 어떻게 혼자 놔둬? 지영이 말로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신경 쓰이고 피곤하다고 해요. 사람들이라니. 저는 그냥 시어머니인데 사람들이라고 하다니요. 그럼 엄마는 언제 지영이 볼 수 있어?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보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못 본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임신했으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지영이가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만든 죽을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동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동현아, 엄마가 지영이 좋아할 만한 죽 끓였어. 가져다 줄까? 아, 엄마, 지영이가 지금 잠들어 있어서요. 그냥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잠들어 있으면 조용히 놔두고 올게. 죽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 아니에요. 지영이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발 오지 말라니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동현아, 너 지금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지영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럼 언제 가면 돼? 지영이가 괜찮을 때 연락드릴게요. 그 연락은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현이는 가끔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영이가 엄마 생각한다고 안부 전해달래요. 생각은 한다면서 왜 직접 전화는 안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지영이 친정어머니는 매주 와서 지영이를 돌봐준다는 거였어요. 친정어머니는 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니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또 참았어요. 손주만 무사히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아기를 낳은 날, 저는 병원에도 갈 수 없었거든요. 동현이가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율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어머나, 정말? 엄마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아니에요. 지영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에 보시면 안 될까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병원에도 못 간다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손주 보는 날만 기다렸는데 정작 그날 손주를 볼 수 없다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지유리를 보지 못했어요. 매일 동현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동현아, 지율이는 잘 지내? 엄마가 언제 볼 수 있을까? 지영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런데 여전히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지영이를 봤거든요. 지유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뛰어갔어요. 지영아, 어머나, 지율이구나. 지영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지율이 정말 예쁘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제가 유모차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유모차를 뒤로 빼더라고요. 아, 지율이가 지금 잠들어서요. 잠깐만 볼게. 할머니가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런데 지영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율이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라고 저는 할머니인데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지영아, 할머니도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지유리를 데리고 후다닥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도 손주를 못 보게 하다니. 정말 이런 일이 있나요? 집에 와서 동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현아, 엄마가 오늘 지영이랑 지율이 봤어. 네. 어디서요?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지영이가 지율이 못 보게 하더라. 엄마, 지영이가 아직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하다고.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예민할 일이야? 지율이 면역력이 약하다고 의사가. 그럼 지영이 친정어머니는 매일 와서 보는데 그건 괜찮아? 동현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 지율이가 다 클 때까지?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25년 동안 병원에서 걸레질하면서 동현이를 키웠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어요. 며칠 후에 동현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지율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아파? 열이 높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저는 바로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아니에요. 지영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힘들어해도 가야지. 손주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엄마, 제발, 지영이가 정말 싫어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현아,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가는 게 정말 쉬운 거면 그 얘기를 왜 내한테 해?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지율이 아프다고 말해놓고 오지는 말라는 게 말이 되니? 지영이가 힘들어해서 지영이만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내 손주가 아픈데. 동현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죄송해요 라고만 중얼거리더라고요. 동현아, 너 정말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할머니가 아픈 손주 보러 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지만 지영이가 또 지영이야. 너는 지영이 남편이야. 내 아들이야? 그때 동현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영이 욕하지 마세요. 지영이도 힘든 거라고요. 내가 언제 지영이 욕했어? 나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는 지영이를 이해 안 하려고 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며느리를 이해하라고 하다니요. 그럼 너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니? 25년 동안 걸레질하면서 너 키운 엄마 마음은 생각해봤어? 엄마 또 그런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말. 이게 또 그런 말이야? 내가 거짓말했어? 그날 통화는 서로 화내면서 끊어졌어요. 제 평생의 아들하고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동현이는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지율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열은 내렸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동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율이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저번에 화내서 죄송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서운했거든요. 동현아, 엄마가 그렇게 이상한 얘기 했니? 아니에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영이도 첫 아이라서 예민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율이 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결국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일격이 남아 있었어요. 지율이가 100일을 맞았어요. 저는 이번엔 꼭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현아, 지율이 100일 잔치 언제 해? 엄마가 준비 도와줄까? 엄마, 저희는 100일 잔치 안 해요. 안 해. 왜? 지영이가 사람들 모이는 거 싫어해요. 그럼 내가 가서 지율이 축하해주면 안 돼? 그것도 지영이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지영이 친정에서는 100일 잔치를 크게 했다더라고요. 친정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축하했다고.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구나.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며느리와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곧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 기회는 반년 후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동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지영이가 직장에 복직을 해야 해서 혹시 지율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지율이 보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를 봐달라고? 뭐라고? 지율이를 봐달라고? 네,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어리고 지영이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셔서 그래서 생각난 게 나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것도 싫어하더니 이제 와서 봐달라고? 동현아, 너 정말 웃기다. 지금까지 지율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게 하더니 이제 와서 봐달라고? 엄마 그때는 지영이가 지영이가 뭐? 지금은 지영이가 괜찮다는 거야? 지영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싶었어요. 동현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네, 지금까지는 내가 지율이한테 가까이 가면 면역력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그때보다 지율이가 커서. 아, 그럼 이제는 할머니가 바이러스가 아니네. 동현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 이제 와서 나를 찾는구나. 동현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지율이 보는 일은 못하겠어. 엄마!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때는 꼭 지영이를 통해서 해. 지영이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동현이 통해서 하라고. 나도 그렇게 할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 너희가 원하던 방식이잖아. 동현이가 당황하는 게 목소리로 느껴졌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 너희한테 필요할 때만 달라지는 거야? 그날 통화는 동현이가 먼저 끊었어요. 아마 화가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말해줬거든요.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이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지영아 웬일이야? 그게, 어머니, 죄송한데 지율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필요할 때는 직접 전화하네요. 지영아, 너 예전에 뭐라고 했지?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동현이 통해서 하라고. 그때는 뭐? 지금은 달라? 지영이가 한참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급해서요. 동현이는 출장 가고 저는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그럼 어린이집은? 아직 어려서 못 보내겠어요. 어머니 말고는 부탁할 데가 없어요. 어머니 말고는 그럼 친정어머니는 어디 갔나요? 지영아,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하지 그래? 친정엄마는 허리 아프셔서 안 되겠어요. 정말 웃겼어요. 지금까지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다 해주더니 이제 와서는 허리 아프다고 하네요. 지영아, 나도 나이 많아서 허리 아픈데 어머니는 괜찮으시잖아요. 괜찮다고. 저도 67살인데 괜찮다고 하네요. 지영아,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네, 지금까지는 내가 지율이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은 왜 괜찮아? 그때는 지율이가 어려서. 그럼 이제는 내가 바이러스가 아니네. 지영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나 말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저는 정말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구나. 지영아, 미안한데 못하겠어? 네, 어머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너잖아. 그 말 기억 안 나?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야? 어머니, 제발요. 정말 급해요.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영아, 내가 뭐라고 했지? 앞으로 나한테는 동현이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동현이는 출장 가서. 그럼 동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어머니, 지영아, 너희가 원한 방식이야. 나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상 못한 사람은 바로 지영이 친정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어머니인데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영이 친정하고는 인사도 안 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게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지율이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거절당하니까 사돈까지 나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율이가 우리 손자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뭘 도와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차돈, 서로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언제 도움을 받았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가 임신했을 때도 못 보게 하고 지율이 낳았을 때도 병원에 못 가게 하고 100일 잔치도 못 하게 하지 않았나요? 그건 지영이가 예민해서. 그럼 이제는 안 예민한가요? 차돈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지영이가 직장에 나가야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럼 저는 나이가 더 많은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웃겼어요. 본인은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나이 많은 저한테는 아이 봐달라고 하네요. 차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영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모르시면서 왜 이런 부탁을 하세요? 지율이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율이 때문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지율이가 할머니 못 보는 게 괜찮았나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차돈, 지영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지영이한테 전해주세요. 저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동현이 통해서 하라고요. 하지만 동현이는 출장 가서. 그럼 동현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현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출장 갔다고 했는데 벌써 돌아온 거예요. 엄마! 문을 열자마자 동현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지영이 전화를 안 받아줬어요? 왜?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뭘 심하게 했어? 지율이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하고 지영이 친정어머니한테까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율이는 엄마 손주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손주 못 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손주라고 하네요. 동현아, 너 정말 웃기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손주 못 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손주라고? 그건 뭐? 지영이가 예민해서? 지율이 면역력이 약해서? 동현이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동현아, 내가 물어볼게. 네, 지영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언제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 기억 안 나? 그건 그래서 내가 그 말대로 하는 거야. 나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너 통해서 하라고 했잖아. 엄마,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지영이가 일을 해야 해서. 아, 그럼 지영이가 일할 때만 상황이 다른 거야? 동현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말해줬거든요. 동현아, 엄마 말 잘 들어. 25년 동안 내가 병원에서 걸레질하면서 너 키웠어. 허리 아파도 참고 일했어. 엄마,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어? 결혼하자마자 엄마를 남 취급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영이 말만 들으면서 엄마는 무시했잖아. 동현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니들이 원한 방식대로 사는 거지.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지영이가 지율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동현이를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지영이 얼굴이 울고 온 티가 났어요. 지영아, 웬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지율이가 제 쪽을 보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지율이가 절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지율아, 제가 지율이를 안으려고 하는데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지율이도 자주 뵙게 해드릴게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동현이도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럼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지율이 아플 때는 바로 연락해. 네, 그렇게 할게요. 지영이가 지우리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드디어 손주를 제대로 안을 수 있게 됐어요. 옹알이로 지우리가 또 절 부르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아직도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지영이가 먼저 연락도 하고 지율이도 자주 보러 와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지영이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율이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정말. 그럼 언제 올래? 내일 저녁에 가서 저녁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이제는 제가 거절할 때가 많아요. 너무 자주 오려고 해서요. 지영아, 너희도 바쁠 텐데 매번 올 필요 없어.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해. 어머니, 저희가 가야죠. 그동안 너무 못했잖아요. 정말 180도 바뀐 거예요. 지율이도 이제는 저를 진짜 할머니로 인정해요. 제 품에서 잠도 자고 밥도 잘 먹어요. 지율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동현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 지영이가 엄마 칭찬 또 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하네요. 그래?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뭘.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요즘은 동현이가 지영이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그런데 가장 기쁜 건 지영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동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영이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해요. 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다고 자기가 복이 많다고 하네요. 정말 웃겼어요. 예전에는 저를 피하려고만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영이 친정어머니도 어머니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돈이? 네, 그때 전화로만 이야기했는데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네. 이제는 사돈하고도 가끔 만나요. 사돈과 만나서 지율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요. 정말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예요. 요즘 주변에서 며느리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은희 자식,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마음을 열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그럼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멀어질 사람은 어차피 멀어져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결국 돌아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영이도 결국 돌아왔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연락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계속 참기만 했다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예요. 지율이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고, 지영이도 마음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 지영이가 말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참아주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영이도 그때를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지율이도 자주 보고, 지영이와도 편하게 지내고, 동현이도 예전처럼 저를 챙겨줘요.
그때 제가 용기 내서 말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지율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저를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라고 해요. 어제도 지율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정말? 응. 할머니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때 용기 내서 말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영이는 지금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어머니, 이번에는 처음부터 어머니께 많이 도움받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몸조리도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첫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는 지영이가 먼저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해요. 둘째,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예요. 셋째, 진짜 가족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영이도 결국 깨달았잖아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참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세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지율이도 자주 놀러 오고, 지영이와도 편하게 지내고, 동현이도 예전보다 훨씬 엄마를 잘 챙겨줘요. 어제는 지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께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인 걸 이제 알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용기 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나눠볼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